보통 투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기준과 시점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투매가 만들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닥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바닥이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바닥이 많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그 바닥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신뢰든지 간에 쌓이면 쌓일수록 반대로 잠재되어 있는 실망감도 커지게 되는 거죠.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 신뢰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한쪽에서는 실망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심리적으로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크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상승하는 만큼 다른 차원에서는 내재적인 어떤 실망감도 같이 키워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닥의 반복성은 언제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닥이 한번 나오고 또 비슷한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었죠.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 나오는 어떤 매물들, 공포 물량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도사리고 있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또 바닥을 하나, 둘, 셋, 넷 이 자리를 다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바닥 영역이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중요한 자리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착각이죠. 그걸 또 다시 한 번 더 밀어버립니다. 저는 그러한 신뢰감,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투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매를 받는 행위를 투매 잡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개인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바닥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신뢰감 때문에 그걸 이탈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죠. 이 투매 잡기는 갭 돌파를 이해해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갭 돌파와 투매 잡기는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돌파는 일반적인 지지선을 딛고 가요. 그런데 갭을 띄우게 되면은 일반적인 지지선보다 2배, 3배 센 지지선이 아니면은 딛고 가지를 못합니다. 잠시 속도만 줄이다가 빠져버려요. 정말 강력한 저지선만이 주가를 다시 튕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점이 만들어 놓았던 지지라인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게 돼요. 그만큼 갭 돌파는 낙주를 잡는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강력한 자리에서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투매도 마찬가지로 받으려면은 정말 상당히 강력한 자리에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 강력함의 신뢰도를 가지고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리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러 갈 수도 있겠죠. 그걸 노리는 게 투매 잡기인데 그게 어떤 자리가 정말 강력한 자리가 되겠는가. 뭐 눈에 보이는 걸 따지면 이러한 자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지지를 받았던 자리를 저항으로 뒤바꾸고 그 자리가 거래량이 띄워지면서 오늘 다시 올라간 건데 이러한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봉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 안에도 그 관계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초, 분, 시, 일주, 월연 이미 정해어 버린 캔들의 규격으로 파동을 바라보게 되면은 쉽게 그 자리를 읽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궤적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캔들의 형태와 관계없이 중요한 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역은 정말 중요한 투매를 받을 만한 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이미 사실 매수는 여기서 들어갔는데 매도가가 제가 원하는 것만큼 아직 나오지 않아서 안 팔고 있을 뿐입니다. 총 3개의 가격에 매수를 걸어놨는데 첫 번째 매수가만 체결이 된 상태예요. 2번, 3번 더 걸릴 수 있겠죠. 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자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당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서서히 연습하시다 보면 될 겁니다. 날짜를 일단 이 날짜로 돌려볼게요. 8월 16일 기준으로 조금 간소화해서 3분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기 편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항인 줄 알았더니 지지받고 날아간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한번 캔들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자, 이러한 양봉이 만들어지겠죠. 색상을 빨간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리는 아래 꼬리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정말 강력한 지지를 받았던 자리. 이 시간만 놓고 보자면 이러한 양봉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전까지는 정말 커다란 양봉이었는데 어딘가에 맞고 내려왔으니까 이러한 꼬리가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동이라는 것을 차트가 보여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 자리가 보이고자 한다면 파동의 규격은 내 마음대로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리에 양봉 캔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은 이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격을 갖고 움직이다가 이때 와서 이런 흐르는 것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 양봉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상한 게 또 만들어집니다. 이런 꼬리가 겹치는 구간이죠. 꼬리가 겹치는 구간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하고 나서 올라가려고 했더니 부딪히고 빠진 자리가 있어요. 이러한 자리를 한번 볼까요? 그 자리는 올라갔으니까 일단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겠지만 꼬리를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빠진 자리가 됩니다. 그러한 양봉이 여기 하나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종가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윗꼬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뭐가 더 체결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런 아랫꼬리, 윗꼬리를 가진 도치 캔들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윗꼬리, 아랫꼬리. 중요한 건 커다란 파동 안에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겹치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일봉상에선 드러나지 않지만 분봉상에서는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의 투매는 로보로보는 현재 이 위에서 투매가 유발될 수 있는 어떤 지지의 반복이 만들어졌고 그걸 깼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커다란 투매는 이 안에서 보이는 중요한 궤적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한번 확인을 다 하셨죠? 그렇다면은 그 자리를 제가 선으로 그어보자면은 꼬리가 겹치는 가장 진한 구간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싸우고자 했던 중요한 격전지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투매가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래에 주문을 넣어 두었던 주문이 전부 다 체결되었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지금 날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투매를 잘 잡게 되었네요. 이제 그 다음은 시간이 지나서 반등하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투매 잡기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정말 강력한 자리를 따로 골라내야 됩니다. 투매 잡기의 최대 장점이 뭐냐면은 급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웬만한 모든 매매는 저는 직장인은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업무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투매 잡기는 자신이 종목 관리를 미리 해왔다면 이 궤적을 미리 구해두는 거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자신의 무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의 투매는 지금 현재 2번 만들어진 거예요. 크게 보면 3개가 있겠네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차트를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크게 이탈을 하면은 제 생각이 틀린 거겠죠. 빠지면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자리를 딛고 움직인다면 아까 봤었던 분봉상의 중요한 꼬리가 겹쳤던 그 구간이 재차 확인까지 이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전 천장 부근 정도까지는 한번 건드려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로보로보를 잘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러한 내가 필요한 캔들을 빠르게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차트가 확인시켜 주는 것만 봐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 이 안에서 정말 많은 파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차트가 보여주는 거. 저 자리가 저항이 맞다면 이후에도 부딪히겠지. 저 자리가 지지가 맞다면 이탈하고 나면 저항을 보여주겠지. 이러한 것들을 항상 눈으로 또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으면은 분봉상에서만 이러한 타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그 자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꼭 신중하게 연습을 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차트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구간을 묶어서 특정 캔들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다른 캔들이 확인을 시켜주는가, 여기까지. 그렇게 자꾸 차트를 묶어서 보다 보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차트가 정리해준 이 캔들 모습에 구애받지 않고 조금 더 다양한 각도의 지지와 저항, 궤적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면 이후에 주가가 여기서 크게 더 이탈하지 않고 오를 수 있겠죠. 이탈한다면 이 자리는 그런 의미가 크게 없었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고 크게 이탈하는 걸 보는 순간 어느 정도 선에서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 결단력만큼 여기서 날카로운 칼날을 잡아볼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한 법입니다. 근데 그 결단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차트를 얼마나 성실하게 분석을 해왔는가, 거기서 그 소신이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